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내년에 집을 살지 말지 팔지 안 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2024년 부동산 전망 전편의 성원에 힘입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보다 훨씬 더 몸에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가장 큰 이슈는 공급이 적다는 거죠. 주택 가격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매매 시장이든 어쨌든 집을 계속 공급해 줘야지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물론 안정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입주 물량만 작은 게 아니라 인허가 물량도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실 사이트의 공급 물량 메뉴를 보면 서울을 봤고요. 10년치 통계를 봤을 때 조금 확대해 볼게요. 서울은 19년도 헬리오시티 때인가요? 그때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서 23년, 24년도 줄죠. 이때는 강남권의 대규모 입주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 있는 거고 25년에 좀 살아났다가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도 비슷한 흐름인데 23, 4년 입주하는 곳들이 좀 있죠. 근데 25, 26, 27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없으니 새 아파트 전세도 없는 거예요. 구축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지금 체크해본 없던 입주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요? 3년 반에 할 아파트 공사를 1년 만에 해치운다던가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둔촌주공 사태처럼 예상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을 보면 인천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24, 25, 26, 27 되면서 급격히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것만 봐도 중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아파트 가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는지 좀 감은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입주 예상 물량을 보니 매매가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구축 전세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인허가 물량은 어떨까요? 올해 9월까지 공공 부분의 주택 건설 인허가는 이제 지어라 허가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같은 해보다 4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간 인허가도 32% 줄었습니다. 민간보다 공공이 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착공을 볼게요. 착공은 삽을 뜬 겁니다. 공사 시작한 거예요. 공공 부문의 착공은 전년 동기보다 64% 줄고 민간 부문 착공은 56%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절반 이상 삽을 덜 떴습니다. 그만큼 3년,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지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다들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과 똑같이 사자 팔자 싸움인데 살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고 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가고 서로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파는데 너도 나도 살려 그러면 폭등하는 거고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 특히 세금 정책에 따라서 대중들이 사자로 갈지 팔자로 갈지 사지도 팔지도 말고 가만히 있자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럼 정부의 어떤 세금 정책에 의해서 사자 팔자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특히 2024년에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자 팔자 힘겨루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게 이번 영상의 골자입니다. 이번 강의 잘 들으시면 큰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살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현재는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중과가 되기 전에는 이 중과 내용은 없었던 겁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가 결정됐어요. 집값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중개수수료 플러스 법무사 등기 이전 수고비, 이사비 등등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취득세에 중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적용 중이죠. 집이 하나 있는데 더 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와 용산은 취득세를 8% 내라. 집값이 10억이면 8천만 원 취득세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근데 이게 시행되고 있고 이렇게 내는 분도 간간히 있습니다. 아주 급매이거나 큰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집이 두 채가 될 때까지는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이 두 채 있는데 또 사. 하나를 또 사. 그래서 3주택, 4주택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1억 2천, 20억짜리 집이면 2억 4천 취득세. 장난 아니죠? 지방세는 별도고 비조정 대상 지역도 8%를 냅니다. 다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억누르는 정책이 이 취득세 중과 제도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를 매기기 때문에 법인 주택 투자 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취득세 중과 제도예요. 이 중과를 정부에서는 12는 6,
8은 4 이런 식으로 낮춰준다고 말은 했지만 시행은 못하고 있어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데 일단 지금으로선 쉽지 않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유지될 수도 있고 반으로 줄 수도 있고 중과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땅땅무스땅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되겠죠. 1월 11일까지 공직자는 사퇴해야지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죠. 지금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가능하고 4월 10일 날 선거입니다. 그러면 4월 10일 이후에 취득세 중과가 풀리겠네 이렇게 아주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기 시작일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를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좀 관심 갖고 보시고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4월 10일 이후에는 매수 전략, 보유 전략을 확실히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 중과 관련 내용이 바뀌려면 임기 시작 후에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매수자,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까지 매수 수요가 좀 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아놓으시면은 매수 계획이든 매도 계획이든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집을 샀다 팔면은 양도차 이계에 의하여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세율이 구간마다 다 다르죠.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제도. 무슨 말이냐? 집이 많은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기본적인 양도세율만 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이 많은 사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플러스 알파가 작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기본 양도세율이 있는데 14년에 한번 변경됐다가 17년에 바뀌고 1년 있다가 18년에 또 바뀌고 그리고 21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23년에는 세율은 바뀌지 않았는데 누진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3년 양도세는 과표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10억 원 초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낸다.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바로 양도세 중과세율이에요. 집이 두 채 있는데 집을 판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20%를 더 낸다. 기본 세율 플러스 20%입니다. 아까 최고 세율 구간이 거의 절반 낸다고 그랬잖아요. 20% 더 내면 몇 프로인지 제가 계산 안 해도 아시겠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은 플러스 30%. 장난 아니죠? 야, 너 부동산 시세 차익이 10억도 넘어? 야, 너 대박 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반 양도세율을 내고 30% 중과세를 또 냅니다. 물론 투자를 안 한 거보단 나은데 정말 이 양도세 중과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팔면은 세금으로 다 가져가 이렇게 되면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세율은 또 바뀌고 경기에 따라서 부양책으로 바뀌기도 하고 중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버팁니다. 파는 사람이 줄어드니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양날의 칼 같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팔 생각 있으신 분들 지금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바로 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중과 배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내고 집을 좀 팔자 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 것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지금 23년 5월 지났잖아. 그렇습니다. 24년 5월까지 1년 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요. 중과를 때려 맞느니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집을 파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근데 24년 5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추가 연장을 할 것인가?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 추가 연장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 중과 배제를 추가 연장할 것인가? 그런데 다음 국회의원 임기가 24년 5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야? 양도세 중과가 살아났다가 다음 임기 시작 후 다시 배제를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은 중과를 없애준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월, 2월까지도 추가 연장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5월에 중과 배제가 끝나는데 갑자기 한두 달 남기고 중과 배제를 더 할 거다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중과 배제 연장할 거면 벌써 발표했어야 됩니다.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한 1, 2월까지 요때까지도 중과 배제 추가 연장을 발표 안 하면 이 양도세 중과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율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지. 양도 차익 많아봤자 세금으로 다 낸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택이 하나인 사람은 어차피 중과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중과 배제 연장을 내년 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또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중과되는 순간 다주택자는 안팔러로 많이 돌아서서 매매 공급이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두 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짠! 첫 번째, 연장할지 말지 정부가 빠른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결정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중과 살아나면은 매물이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땅땅 무슨 땅의 2024년 부동산 전망 2탄이었고요. 사자와 팔자 힘겨루기 취득세와 양도세 편이었습니다. 24년 전망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손가락 한번 움직여 땅땅 무슨 땅 구독하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뿜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